Uno, dos, tres. ¡A la Madrid! 안녕하세요, 마스타입니다. 라리가 이적시장 점검 2편입니다. 1편에서는 라리가 3강을 살펴봤는데 2편은 그 외 팀들을 모두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름값이 있는 클럽들을 제외한 라리가 클럽들의 소식은 알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길게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전 시즌 순위표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1편보다 빠르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라리가 3강 외에 다른 팀들의 이적시장 중간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비아레알은 시즌 도중 마르셀리노 감독과 결별을 발표했고 26-27 시즌 라요 바이카노를 이끌었던 이니고 페레즈를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감독 교체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비아레알은 이후 26 시즌 과감한 투자를 진행했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성과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셀리노 감독은 챔피언스리그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패배했고 유벤투스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었으며 이어지는 경기들에서 모두 패배하면서 1무 7패로 리그 페이지 35위에 위치하며 챔피언스리그에서 광탈했습니다. 마르셀리노 감독이 리그에서 라리가 3강 중 하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뚫어내고 비아레알을 3위로 이끈 성과는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토너먼트 성적은 구단이 원하는 성과에 발끝도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는 감독 교체가 필요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감독이 이니고 페레즈인데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비아레알이 원하는 건 유럽 대항전에서의 성과입니다. 이에 이니고 페레즈 감독은 라요를 이끌고 26-27 시즌 컨퍼런스 리그 결승까지 진출한 만큼 토너먼트에서 강점을 보여준 감독이기 때문에 이니고 페레즈 감독 선임의 이유는 확실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적 시장으로 넘어가면 일단 잘 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피셜하게 성사된 영입은 없고 25-26 시즌 에스파뇰 돌풍의 핵심 선수였던 카를로스 로메로가 비아레알로 복귀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31년까지 재계약을 진행했고 비아레알에서도 핵심 선수로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영입설을 말해보면 제가 왜 비아레알의 이적 시장이 잘 풀리고 있지 않다고 말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강등당한 지로나의 에이스였던 아제딘 우나이 링크가 있었습니다. 비아레알이 나름 적극적이었는데 우나이가 거절했습니다. 이게 비아레알이 나름 라리가에서 강팀이고 좋은 팀인데도 우나이가 거절한 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라리가를 떠나고 싶은 것이거나 두 번째가 비아레알 연고지가 소도시라서입니다. 향후 우나이의 행선지를 보면 아마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로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헤타페의 루이스 미아도 비아레알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루이스 미아는 이미 오피셜이 떠서 알 수 있듯이 코모로 이적했습니다. 파브레가스 감독이 원했다고 하며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루이스 미아는 매우 좋은 자원이었는데 아깝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그리말도도 비아레알이 찍먹하려고 하긴 했습니다. 근데 거절당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다니 세바요스도 비아레알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세바요스는 대가리 깨져도 베티스를 선언하고 있어서 거절당했습니다. 이어서 발렌시아의 기도 로드리게스도 비아레알이 꾸준한 관심을 가졌으나 무리한 연봉과 보너스 요구로 링크는 종료됐고 기도 로드리게스는 발렌시아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어지고 있는 링크로는 직전 시즌 에스파뇰 돌풍의 핵심 선수 중 한 명이었던 에도 엑스포시토와 라요에서 부임한 이니고 페레즈가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라요의 왼쪽 사이드백 펩 차바리아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엑스포시토는 데포르티보 알라베스와 경쟁 중인 것으로 보이고 펩 차바리아는 라요가 비아레알이 제안한 600만 유로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 링크가 있었던 선수들이 있는데 조던 제임스도 있었고 알레시 가르시아도 있었고 파테시스도 있었고 보타푸고의 공격수 카디르도 있었으며 도우비크도 링크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바르셀로나의 마르크 카사도도 링크가 있었고 아주 온갖 링크들이 많았습니다만 가까워지고 있어 보이는 건 없어 보입니다. 토너먼트 성적을 기대하며 새로운 감독인 이니고 페레즈를 데려왔기 때문에 감독이 원하는 추가적인 보강이 이뤄져야 하는데 잘 이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비아레알의 방출 명단으로 넘어가면 부상이 언제나 아쉬운 알폰소 페드라사를 FA로 내보냈고 페드라사는 라치오로 영입됐습니다. 여기에 범죄 이슈와 부상 문제, 마르셀리노한테 저격까지 당했던 토마스 파티는 2년 계약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것을 보면 계약 해지하고 내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저평가당하는 미드필더로 뽑는 다니 파레오를 FA로 내보냈습니다. 좋게 작별했고 낭만이 있는 파레오는 발렌시아에게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다시 돌아갈 의지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페드라사와 토마스 파티, 파레오가 팀을 오피셜하게 나간 선수들이고 방출 예정 선수들을 살펴보면
에스파뇰이 완전 영입할 거라 생각했던 라몬 테라츠가 복귀하면서 급하게 방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헤타페랑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25-26 시즌 라리가 최고의 아프리카 선수로 선정되기도 한 파페게가 매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아레알이 직전 시즌 바에나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팔아서 이적료를 충전했다면 이번에는 파페게를 통해 이적료를 충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버튼을 비롯한 PL팀들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잘 써먹었다고 생각하는 아요세 페레즈가 라리가 1부 리그로 승격하는 데포르티브 라 코르냐에 500만 유로의 이적료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아레알의 레전드인 제라르 모레노도 거치가 불분명합니다. 선수 본인은 잔류를 원하지만 주급 삭감이 대폭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부상을 생각하면 제라르 모레노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갈릴 거라 생각합니다. 마무리하자면 비아레알의 이적 시장은 많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팀 자체가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 있고 아직 이적 시장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베티스입니다. 이스코 중심의 팀인데 이스코가 부상으로 나가리 되면서 베티스가 매우 힘든 시즌을 보냈었습니다. 베티스 입장에선 변화가 필요하고 이스코에게 의존하기보다는 팀적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쓸데없는 자원들은 내보내고 새로운 영입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베티스의 영입을 살펴보면 파콘도 베르날이 영입됐습니다. 저도 처음 봅니다. 베티스의 남미 사랑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플로미넨시에서 왔고 찾아보니까 삼선 미드필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바르셀로나의 베르날이 생각나는 친구인데 포지션도 어느 정도 겹칩니다. 다음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프란 가르시아가 있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소식으로는 레알 마드리드가 프란 가르시아에게 1,5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베티스가 400만 유로에 세론 50%를 달고 영입했습니다. 아마 총 들고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프란 가르시아에 대해서는 뭐 악감정은 없고 싸게 팔았다고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갔으니 베티스에서 잘하길 바랍니다. 오피셜 영입은 파쿤도 베르날과 프란 가르시아 2명이고 영입설로 거론되는 선수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세바요스가 있습니다. 대가리 깨져도 베티스를 선언한 세바요스라 엔간하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선수는 25-26 시즌 이적 시장 막판에 베티스에 합류해서 뛰었던 암라바트로 현재 완전 영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패스를 안 시키고 수비만 시키면 뭐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도우비크도 링크가 있었지만 뭐 이건 그냥 잠깐 나왔던 소식이고 그냥 넘어가는 소식입니다. 영입 파트는 이게 끝이고 방출 명단을 확인해보면 세르지 알티미라를 스포르팅에 2천만 유로에 매각했습니다. 여기에 직전 시즌 라요로 임대 보냈던 노벨 맨디가 350만 유로에 완전 영입됐습니다. 마테오 플로레스라는 선수도 140만 유로에 이적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베티스 구단을 좀먹던 공격수 바칸부와 치미 아빌라를 드디어 떠나보냈습니다. 바칸부는 계약 기간이 끝났기에 나간 것으로 보이고 치미 아빌라는 계약 해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차서 보내는 게 맞았던 리카르도 로드리게스도 계약 기간이 끝나 베티스를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FM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다니 페레즈라고 베티스 유스 선수이긴 합니다. 이 선수가 레알 바야돌리드로 이적했습니다. 여기에 매각 링크가 있는 선수는 넬손 데우사가 있는데 원래 브라질의 바스쿠다 가마가 영입할 것으로 보였는데 뭔가 잘 안 됐나 봅니다. 지금 리버플레이트와 아메리카와 협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출 명단에서 뭔가 있는 소식은 이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베티스 이적 시장 중간 점검을 마무리하자면 저는 악성 재고를 털어낸 것은 좋았다고 생각하며 쿠초가 나쁘진 않지만 공격수 영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셀타비고와 헤타페, 라요는 저도 솔직히 쭉 팔로우했다고 보기는 애매한 팀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영입과 방출이 확정된 선수들만 말해보겠습니다. 셀타비고부터 살펴보면 FA 쌀목으로 2명을 영입했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엘체에서 영입된 알레시 페바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오사수나를 걸쳐 셀타비고로 복귀한 하비갈란입니다. 팀을 떠나는 선수로는 셀타비고의 핵심 멤버였던 오스카 밍게사와 그 외의 선수들인 조세 마이두, 프랑코 체르비, 미하일로 리스티치, 마르크 비달이 계약 기간이 끝나 셀타비고를 떠나게 됐습니다. 사실상 민게사 제외하고는 쩌리들이 계약 만료로 나간 거라 많은 선수들이 나갔다고 딱히 타격이 있지는 않습니다. 민게사는 그래도 셀타 핵심이었고 유벤투스랑 링크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딱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크리스탈 팰리스와 링크가 있습니다. 셀타비고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히랄데스 감독 아래에서 유스에서부터 올라온 자원들을 활용해 팀을 잘 만들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히랄데스 감독이 가장 중요했는데 히랄데스 감독과 2028년까지 재계약하면서 팀 자체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헤타페로 넘어가서 헤타페도 셀타비고와 마찬가지로 보르달라스 감독이 중요했습니다. 헤타페도 결국 보르달라스 감독과 재계약했고 계약 기간은 28년까지입니다. 본격적으로 헤타페의 이적 시장을 살펴보면 레알 마드리드 파트에서 말했던 마리오 마르틴이 헤타페로 완전 영입됐습니다. 여기에 직전 시즌 리옹에서 임대 영입한 마르틴 사트리아노도 650만 유로에 완전 영입됐습니다. 사트리아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보셨다면 맞습니다. 직전 시즌 헤타페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에서 원더골을 집어넣은 선수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FM 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 세바스티안 보셀리가 헤타페에 150만 유로에 영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5-26 시즌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자이드 로메로를 500만 유로에 완전 영입했습니다. 이제 방출 명단으로 넘어가면 아란바리, 막시모비치 라인을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마우로 아른바리가 리버플레이트로 300만 유로에 매각됐습니다. 다음으로 비아레알 파트에서도 언급됐던 루이스 미아를 코모에 600만 유로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만료로 후안 이글레시아스, 디에고 리코, 도밍고스 두아르테, 알랑니움이 방출됐습니다. 후안 이글레시아스와 디에고 리코, 두아르테의 방출은 헤타페 수비진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헤타페는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보르달라스 감독을 잡은과 동시에 직전 시즌 임대로 영입했었던 마리오 마르틴, 사트리아노, 자이드 로메로를 완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베테랑 선수들인 디에고 리코와 두아르테를 내보내면서 다가오는 26-27 시즌 수비진의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라요 바에칸으로 넘어가면 비아레알 파트에서 언급했듯이 이니고 페레즈 감독이 떠났고 베냐트 사노세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솔직히 베냐트 사노세가 누군지 모르겠고 정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영입 명단을 살펴보면 베티스 부분에서 언급했던 로벨 맨디를 350만 유로에 완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조조아 베르트루드 또한 150만 유로에 완전 영입했습니다. 방출 명단으로 넘어가면 28라손과 알바로 가르시아와 함께 라요 승격 멤버이기도 하면서 개인적으로 좋게 본 선수인데 백전노장 오스카르 트레오가 은퇴했습니다. 라요의 레전드라고 봐야 하고 좋은 선수였습니다. 더불어 카디스에서 라요로 건너와 그래도 나름 괜찮았었던 알폰소 에스피노도 FA로 팀을 떠나 라싱 클루브로 이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둘무민과 라요 유스 출신 골키퍼 같은데 미겔 앙헬 모로가 FA로 팀을 떠났습니다. 라요를 정리하자면 이니고 페레즈라는 감독이 떠난 게 가장 큰 타격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팀 자체가 컨퍼런스 리그 결승까지 진출한 만큼 선수단이 막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적 시장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추가 영입되는 선수들을 살펴보며 시즌에 들어가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셀타와 헤타페, 라요의 다음 팀들인데 에스파뇰은 이후에 다루도록 하고 우선 이름값 있는 팀들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발렌시아부터 살펴보면 말 많았던 기도 로드리게스의 재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대체 불구한 선수기도 하고 연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재계약을 성공한 것을 보면 좋아 보입니다. 재계약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감독 코르베란과 2028년까지 재계약했습니다. 솔직히 발렌시아는 제가 레알 마드리드 팬이라 비니시우스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기도 하고 잘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코르베란 욕이 자자하던데 재계약하는 것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대체 감독이 없으니 그냥 재계약을 했거나 두 번째는 구단이 정신 못 차렸던가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피셜 영입을 살펴보면 저스틴 더 하더라는 왼발 센터백이 FA로 영입됐습니다. 이후에 말할 텐데 매니의 영입설에 3백 얘기도 나오는 것을 보면 센터백 하나 더 있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알리우 디엥이라는 센터백을 FA로 영입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수비진 보강 차원인 것 같고 시즌 들어가서 보여주는 거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오피셜 영입이 많은 주목을 받은 선수인데 바로 일본인 사토 류노스케입니다. 어린 일본인 선수인데 느낌이 그냥 로또 긁어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1군이 아닌 B팀에 등록해서 쓸 거라는데 이 친구를 제가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시즌 들어가서 보여주는 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적 링크가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토마스 메니에랑 링크가 있습니다. 3백의 오른쪽 스토퍼로 쓸 수도 있다고 하는 거 보면 제가 발렌시아를 잘 모른다고 하지만 아마 다음 시즌도 리오아가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전 시즌 임대로 데려온 라마자니 완전 영입을 위해 발렌시아가 노력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적료가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 발렌시아가 영입할 수 있을지는 이적 시장 기간 동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출 소식으로 넘어가면 티에리 핸달 코에이아가 계약 만료로 방출됐습니다. 베네치아로 이적했는데 이적료 없이 FA로 걸어나간 게 참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피눈물 납니다. 있을 때 잘 쓰기에도 부상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에르빈 제메르트와 렌소 사라비아가 FA로 방출됐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방출 소식이 들려오는데 산타마리아와 코페테, 안드레 알메이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의 이적 시장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로 넘어오면 여기도 감독 재계약부터 말해야 합니다. 알과실 감독이 떠나고 아래에서부터 올라왔다던 프란시스코가 감독으로 부임했는데 소시지를 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이후에 마타라조 감독이 팀을 살리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코파델레이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성과를 인정받아 2028년까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프란시스코 감독과 마타라조 감독을 비교했을 때 1군 감독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고 코파델레이 우승까지 했기에 재계약은 당연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소시에다드의 이적 시장을 살펴보면 오피셜한 영입은 키타 카즈나리로 이것도 발렌시아의 사토 류누스케와 마찬가지로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직전 시즌에 소시에다드 B팀으로 임대 영입되었었고 이번에 완전 영입됐습니다. 어린 일본인 선수로 발렌시아의 사토 류노스케와 마찬가지로 소시에다드가 긁어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입설로는 여기도 아제딘 우나이가 있는데 비아레알과 마찬가지로 거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카마다 다이치도 링크가 있었는데 최근 펠리스와 재계약했기 때문에 멀어졌습니다. 골키퍼 영입 링크도 있는데 기존 주전 골키퍼인 레미로 매각 소식이 있으면서 여러 이름들이 거론됐습니다. 근데 최근엔 뭔가 없는 거 보면 레미로가 그냥 남으면서 영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방출 명단을 살펴보면 알가실 감독 아래에서 수비맨디, 메리노, 멘데스 조합을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비맨디 메리노는 이미 떠났고 이번 여름 브라이스 멘데스가 소시다드를 떠나 600만 유로의 MLS 팀인 콜럼버스 크루로 이적했습니다. 멘데스와 더불어 프로 데뷔 이후 소시에다드에서만 뛰었던 아리츠 옐로스톤도도 FA로 팀을 떠났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르누르만과 뛰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추가 방출 소식이 있는 자원은 누가 있는지 정확하진 않는데 상식적으로 자아라는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뭔가 소식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같은 바스크 지역이면서 조금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레알 소시에다드보다 빡센 바스크 순혈주의로 대표적인 팀인 아틀레틱 클루브로 넘어가 보자면 여긴 이적 시장이 재미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재미없는지는 이적 시장 정책이 워낙 유명해서 모두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니코 윌리엄스 방출 때나 조금 복잡했지 재계약 받고 최근 탈장으로 폼 나락간 이후에는 딱히 링크도 없고 재미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나름 신기한 소식을 하나 가져오자면 우나이 고메스를 무려 450만 유로에 팔았습니다. 최근 프랑가르시아 400만 유로를 생각하면 아틀레틱 클루브가 우디네세에게 사기를 제대로 쳤습니다. 그리고 FM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 벤세도르라고 포텐 높았던 친구가 있는데 아직 오피셜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곧 나갈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아틀레틱 클루브를 이끌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던 발베르데 감독은 직전 시즌을 끝으로 클루브를 떠났고 에딘 테르지치 감독이 감독으로 선임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니고 페레즈의 비아레알과 함께 테르지치의 아틀레틱 클루브는 감독 교체로 기대되는 팀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건 시즌에 돌입해서 확인해 봐야 하는데 결국 여기도 전봇대로 전락한 산세트랑 탈장 부상 이후 폼이 날아가버린 니코 윌리엄스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번 파트의 마지막 세비야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재정 상황이 어렵습니다. 라모스 인수권도 무산되면서 새로운 인수자를 구해야 한다고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뭐 추가 사항은 딱히 나오는 게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적 시장을 체크하는 것이니 확실한 건 세비야는 지금 셀러리 캡이 박살나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쓸 수가 없고 돈을 쓰기 위해서는 선수 매각 아니면 잉여 자원 정리로 셀캡 공간의 여유를 마련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세비야의 이적 시장에 들어가서 오피셜 영입을 살펴보면 헤타페 부분에서 언급한 후안 이글레시아스를 FA로 영입했고 예전부터 링크가 있었던 상간테를 FA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데포르티보 알라베스에서 용 구리디 또한 FA로 영입했습니다. 알짜배기들을 야무지게 데려왔다고 생각합니다. 후안 이글레시아스랑 용 구리디는 경험이 있고 1인분은 무조건 해주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고 상간테는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만큼 경험치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블라우디모스 골키퍼에 대한 임대를 연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비야 경기를 보면 항상 눈에 들어오는 골키퍼였습니다. 정말 잘 막습니다. 여기에 이미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에 600만 유로에 합의하고 데려온 파트리크 메르카도라는 선수가 있는데 최근 부상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첼시도 노렸다고 들었는데 재능은 확실해 보입니다만 부상 정도가 심하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심한지는 저도 세비야를 메인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소식이 뜨는 것을 지켜봐야 하고 시즌 들어가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출 명단으로 넘어가면 세비야의 주장이었던 구델이 팀을 FA로 떠났고 재계약을 맺고 싶다고 했던 사낭도 결국 세비야를 FA로 떠났습니다. 여기에 아스필리쿠에타도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났고 세비야의 대표적인 악성제고 야누자이도 팀을 드디어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전에서 밀린 닐란도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났습니다. 세비야의 이적 시장을 마무리하면서 추가 정보를 말해보자면 에마누엘 아보르카라는 선수랑 히얼 위고가 떴습니다. 뭐 솔직히 잘 모르고 시즌 들어가서 하는 거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추가 방출 소식으로는 주안 호르단, 페데리코 가토니, 파비오 카르도즈를 프리시즌 훈련에 제외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을 보면 이들도 방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5-26 시즌 전반기 돌풍의 팀 에스파뇰가 꼬난 지원금을 먹고 강등에서 탈출한 데포르티보 알라베스, 마지막 강등반 경기에서 승리에 생존한 엘체와 막판 뒷심을 보여주며 라리가 생존에 성공한 레반테, 어느 순간 꼬라 박으면서 겨우 생존한 오사수나, 2부 리그에서 승격해 라리가에 합류하는 라싱과 추억의 팀들인 데포르티보 라코르냐, 말라가까지 트랜스퍼마켓 기준으로 영입 방출 명단을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파뇰부터 시작하면 돌풍의 주역 중 한 명인 카를로스 로메로가 비아레알로 복귀했기 때문에 새로운 선수가 필요했고 벌리에서 클린치 하르트만을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FM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하고 FM을 하지 않으셔도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모스카루드를 파리에서 임대 영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렉스 칼라트라바라는 선수를 500만 유로에 영입했습니다. 2부 리그까지 보는 것은 아니라 시즌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중요 소식은 전반기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도 안 되는 성적을 보여준 마놀로 감독이 일단 유임됐습니다. 27년까지 재계약했고 이번 시즌 지켜보고 향후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전노장 레안드로 카브레라와 1년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데포르티보 알라베스는 직전 시즌 임대 영입한 빌레 코스키를 완전 영입했습니다. 아이투로 마냐스도 인스타에는 있는데 영입은 아닌 것 같고 직전 시즌 B팀으로 데려왔다가 이번에 재계약하고 1군으로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방출 소식은 세비야 파트에서 언급한 욘 구리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옛날에 아틀레틱 클루브에 수염 아저씨 한 명이 있었는데 비아리브레가 라싱으로 100만 유로에 완전 영입되었습니다. 엘체 이적 시장으로 넘어가면 큰 거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알바로 로드리게스가 본머스로 무려 총액 3천만 유로에 영입됐습니다. 역시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이적료 시원시원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영입을 보면 부바 상가레를 450만 유로에 완전 영입했고 빅토르 추스트도 100만 유로에 완전 영입했습니다. 곤잘로 빌라르도 100만 유로에 영입했습니다. 레반테 이적 시장으로 넘어가면 SP 붙잡기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라리가 영상을 다루면 항상 말해왔던 공격수인데 라리가를 대표할 공격수로 성장할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팀들과 링크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레반테를 대표했던 선수인 호세 모랄레스가 레반테를 떠납니다. 늦은 나이에 라리가에 데뷔해서 레반테의 핵심으로 올라섰다가 비아레알로 이적했던 선수입니다. 말년에 레반테로 돌아왔고 이제 팀을 다시 떠나게 됐는데 모랄레스는 나름 낭만 있는 선수입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더 빨리 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선수입니다. 오사수나의 이적 시장으로 넘어가면 조금 갑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있습니다만 아직 영입이 없습니다. 그나마 오피셜이 하나 있기는 한데 라마스라는 감독 선임 오피셜입니다. 솔직히 라마스라는 감독을 저는 잘 모릅니다. 시즌 들어가서 하는 거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사수나를 시즌 막판 거지 같은 경기력으로 강등의 나락으로 빠뜨릴 뻔한 리시 감독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오사수나는 결국 엘체에서 SP가 중요하듯 부디미르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하지만 부디미르만한 공격수를 어디서 데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등 경쟁에 있어 핵심적인 득점 자원입니다. 재계약 소식이 있는데 그만큼 다른 팀들과 링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게 공격진 교체가 필요하지 않나도 생각합니다. 루벤 가르시아나 부디미르가 어쨌든 이제는 나이가 나이인지라 변화의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승격팀으로 넘어가서 라싱의 이적 시장을 살펴보면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 혹시 카날레스 기억하시나요? 그 카날레스가 기존 고향팀이었던 라싱으로 복귀해 라리가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팬들에겐 약간 오비에도의 카솔라 보는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파트에서 언급한 살리나스가 어떻게 될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염 아저씨인 비아리브레와 유벤투스 선수인데 파쿠 곤살레스를 완전 영입했습니다. 다음 팀으로 넘어가면 추억의 팀들 중 하나입니다. 데포르티보 라 코르냐가 25-26 시즌 승격했고 다가오는 26-27 시즌 라리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적 시장을 살펴보면 2부 리그로 올라온 팀인데 돈 쓰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마요르카의 골키퍼 레오 로마를 900만 유로에 영입했고 브라이트 에데라는 선수를 600만 유로에 영입했습니다. 더불어 툀 헤이셀 하르트라는 네덜란드 선수를 100만 유로에 영입했습니다. 이미 1600만 유로를 썼는데 지금 아유세 페레즈 영입을 위해서 500만 유로를 제시했다고 하며 모라타 임대 링크도 있습니다. 승격팀 치고는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가 야무지게 되어 있었나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역시 추억의 팀인 말라가입니다. 이스코, 산티카솔라, 론돈, 카바예로, 그아오의 호아킨, 후안미, 데미첼리스 등 기억이 많습니다. 승격도 했으니 제발 잔류했으면 좋겠는데 링크는 많지만 뭔가 없습니다. 그나마 링크가 있는 선수들 중에 이름값 있는 선수는 부리안 사라고사랑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른 영입 링크들도 있는데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힘드네요. 아무튼 라리가 이적 시장 중간 점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일일이 다 뒤지느라 조금 힘들었습니다. 조회수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모스 마드리드!